오늘은 자전거 디스크 브레이크 교체하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그냥 패드 브레이크 같은 경우는 V 브레이크 그냥 패드만 뽑고 이렇게 꽂으면 되는데, 뭔가 디스크 브레이크는 안쪽에 이렇게 패드가 숨겨져 있거든요. 교체가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막상 해보면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이 디스크 브레이크에서 이 디스크는 달아지진 않으니까 그냥 놔두고, 이쪽에 보면 패드를 잡아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렇게 보면, 그래서 이 디스크를 양쪽 사이에서 잡아주는, 이 안에 패드가 들어가 있는데, 이게 이제 마모가 되기 시작하면은 삑삑 소리가 나고, 그 다음에 완전히 마모가 되면 브레이크가 안 잡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저도 디스크 브레이크 이 패드 교체할 때 이거를 이제 조립할 때를 생각해가지고 바퀴를 그냥 뽑아냈거든요. 바퀴를 뽑아내면은 요 틈 사이에 이렇게 그 패드가 있는데, 이쪽에 반대쪽에서 이 뚜껑을 열어주면 그 안으로 넣었다 뺐다가 할 수 있기 때문에 바퀴를 뽑았는데, 이 뒷바퀴 같은 경우는 잘못 뺐다가 체인 빠지고 이러면 또 골치 아프기 때문에 그냥 이 디스크 브레이크 몸통을 이렇게 뽑아가지고 교체하는 방법이, 이 동그랗게 돌리는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얘가 이제 나사 방향으로 돌리면 패드가 더 안쪽으로 밀어져가지고, 그러니까 쓰면서 얘를 점점 조이거든요. 패드가 달아지는 거에 따라서. 이제 브레이크가 잘 안 잡히는 경우에는 일단 줄을 한번 당겨보고, 줄을 당겨도 얘가 잘 안 잡힌다고 하면은 패드가 많이 달아져서 그런 거라, 얘를 이제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잠궈주면서 패드를 안쪽으로 밀어가지고 얘가 마찰이 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 교체할 때 얘를 끌려면은 이쪽에 있는 패드는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패드가 지금 양쪽으로 이렇게 딱 잡고 있는데, 이쪽에 있는 패드는 뺄 수 있는데 반대쪽에 있는 패드를 빼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가지고 바퀴를 빼내고 반대쪽에 있는 패드를 빼던가, 아니면 이 브레이크 몸체를 그냥 뜯어가지고 분리를 한 다음에 양쪽을 빼내던가, 뭐 그런 방법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번에 구입한 디스크 브레이크는 크기가 맞는 거, 이게 딱히 뭐 모델명으로 찾기가 애매해가지고 저는 이제 해외 직구로 거의 한 2,000원인가 3,000원에 구입을 했거든요. 국내에서 사면 뭐 택배비까지 해서 거의 한 6, 7,000원이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모양만 보고 똑같은 거 샀다가 크기가 작아서 낭패를 받고, 다음에는 이제 크기 맞는 거를 구입을 한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디스크 브레이크 패드가 그렇게 뭐 빨리 달아진다거나 이러진 않거든요. V 브레이크 정도 그냥 한 몇 달 정도 쓰면은 달아지는 그 정도라서. 이게 이제 제 거에 원래 들어있던 건데, 얘가 이제 스프링이 빠지면서 약간 자리를 이탈해 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위쪽에는 약간 층지게 마모가 돼 가지고 삑삑 소리도 좀 많이 나고 해서 제가 교체를 했었는데, 아무튼 크기가 똑같고 모양이 똑같은 걸 찾아서 잘 주문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바깥쪽에 동그라미나 이런 거는 크게 상관이 없고, 어차피 안쪽에 스프링을 끌 수 있는 구멍이 있냐 없냐 뭐 그 정도 차이. 이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지금 여기가 이렇게 들어가고 이 가운데 디스크가 이렇게 딱 닿겠죠. 그래서 얘가 그 눌러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 스프링이 여기 구멍의 홈에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벌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벌려주면서, 그리고 이탈되지 않게. 얘가 만약에 스프링이 없으면은 그냥 안쪽으로 돼서 조금 달아진 다음에는 디스크하고 이 공간 사이로 얘가 튀어나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럼 한번 뒤쪽 브레이크를 교체해 보도록 하죠. 지금 보면 얘가 이제 디스크 브레이크고, 안쪽에 패드가 이렇게 있을 거고, 여기 육각 렌치로 두 개를 뽑아주면 되거든요. 제 거 같은 경우는 여기 육각 렌치 사이즈랑 여기랑 똑같은, 한 가지 더 작업을 해줄게. 여기 이제 브레이크 그 줄 당기는 건데, 이거를 일단 최대한 잠궈 줍니다. 이거를. 왜냐면 이제 그동안 쓰면서 패드가 좀 닳아졌을 때 얘를 풀어가지고 점점 당겨가지고 이렇게 썼었거든요. 그래서 얘를 최대한 잠궈줘야 나중에 패드가 닳아졌을 때 이런 나사들을 돌려서 줄을 살짝 당길 수가 있고, 초기 세팅을 이 줄을 당겨서 잡히는 정도로 맞춰놔야지, 자전거 타고 가다가 브레이크가 좀 안 잡힌다? 그럼 바로 이 나사를 이렇게 조금씩 끌어가지고 얘를 조금만 당겨주면은 브레이크가 다시 잘 잡히는 상태로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 나사랑 그리고 손잡이 부분에 있는 나사, 요것도 이렇게 끌어가지고 최대한 원래대로 조여줍니다. 제가 지금 브레이크가 그동안 안 잡혀가지고 이 앞에 걸 끄르고, 그래도 안 되면 뒤쪽 걸 끄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사용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패드를 새 거로 갈 거니까 최대한 조여서 최대한 헐렁한 상태로 만들고, 그리고 패드를 교체한 다음에 이 줄을 여기를 끌어가지고 줄을 최대한 당겨서 딱 세팅을 맞춰주는 거죠. 그럼 나중에 타다가 요것만 조금씩 끌리면서 하면은 원래대로 브레이크가 잡히는 상태로, 잘 잡히는 상태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게 한 가지 팁이고, 일단은 여기를 끌어가지고 브레이크를 뜯어내고 패드를 교체를 해야겠네요. 이 부분하고 이 밑에 부분, 여기 두 군데인데 그냥 살짝 끌어준 다음에 아주 풀러주면 되겠죠.
위쪽은 안쪽에 이제 아마 스프링이 있는 부분이라서 요거는 끌려면은 제가 볼 때 난리 나지 않을까. 스프링 튀어나오고. 그래서 여기는 모르겠어요. 스프링의 뭐 완력 같은 걸 조절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사가 있는 걸로 봐서는. 뭐 거기는 저도 안 만져봐서 모르겠고, 일단은 여기를 끌어가지고 브레이크를 분리를 해냅니다. 잘 보면은 안쪽에 나사가 있는데 V 브레이크에서 봤던 그 워셔 같은 게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가 있어요, 양쪽으로. 그래서 워셔 순서를 좀 기억을 하고, 이거 뽑으면 워셔가 떨어지기 때문에 나사를 뽑으면서 중간에 양쪽에 이렇게 들어가 있었구나라만 하고 기억만 하면 되겠죠.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하나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풀리지 말라고 있는 거라서 나사를 뽑으면서 패드를 같이 그대로 들어 올리면 이렇게 구조가, 안에 패드가 이렇게 두 개 들어가 있고 스프링 고정해서 양쪽으로 딱 밀착이 돼 있어야 되는데, 쬐깐한 패드를 잘못 썼는데 버리기 아까워서 넣었더니 잡히더라고요, 브레이크는. 그래서 쓰던 건데 지금 거의 다 달아진 것 같아요. 거의 안 잡히는 상태인 것 같고, 얘를 빼고 안쪽에 이렇게 털어내면, 만약에 안 달아진 면이 있다 그러면 바꿔서 쓰던가 아니면 새로 구입한 패드랑 섞어서 써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문득 드네. 안에는 아무것도 없고, 여기 브레이크 당겼을 때 여기가 이제 나사처럼 이렇게 돌아가면서 여기가 눌러주는 부분인데, 브레이크 내부 구조에 보면 여기 그 꼬다리가 나오는 구멍이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뭐 넣는 방향은 이 옆으로 넣든 어디로 넣든 상관이 없는데, 얘가 지금 패드가 워낙 빵빵하다 보니까 이 틈 사이로도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위쪽으로 이렇게 넣고, 그리고 여기다가 스프링을 넣어줍니다. 이 구멍에다가 맞게 이렇게 넣어주고, 그 다음에 요거를 요 구멍에 밀어 넣어가지고 스프링 홈에 딱 들어갈 수 있게 이런 식으로 판 스프링의 그 볼록한 부분이 딱 걸리게 이렇게 해줘야지. 안 그러면 이제 스프링이 튀어나가면 패드가 다시 헐렁해지면서 약간 그 역할이 이상해지는. 근데 사실 이 핀이 없어도 브레이크가 잡히긴 잡히거든요. 근데 안에서 브레이크가 이렇게 걸리면서 끽끽거린다거나 이런 잡음이 날 수도 있고, 이 핀 스프링이 좀 잘 끊어지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게 좀 여분이 있으면 좋겠는데, 패드를 몇 개 더 사가지고 그 여분을 확보해 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이렇게 누르는 건데, 지금 이쪽은 뚜껑으로 그냥 덮어서 위치만 이렇게 잡아주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닿을지 이렇게 잡아주는 부분이고, 이쪽이 이제 밀어서 나오는 부분이라서 이 줄로 나오는 부분을 조정하면 되고, 이제 이 빨간 나사를 여기다 꽂아가지고 얘는 그냥 달아지는 거에 따라서 조금씩 조여서 이 위치만 맞춰주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개가 이렇게 중간에 올 수 있게 튀어나오게 이렇게 위치를 잡아주는 거죠. 지금 한 이 정도라 그러면 나중에 패드가 달아지면 조금 더 밀어 넣어가지고 얘를 안쪽으로 이렇게 해주는 그런 역할인데, 뚜껑을 닫아주고요. 뚜껑을 닫아줄 때 이 안쪽에 있는 패드가 딱 경계에 있을 정도면 되거든요. 이대로 다시 장착을 하는데, 장착할 때 아까 안에 들어있던 워셔들을 먼저 넣어주고요.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미리 이렇게 보면 한쪽은 납작하고 한쪽은 볼록한데, 볼록한 데가 이 안쪽으로 들어가게 하면 되는데, 뭐 그렇지 않아도 어차피 나사를 잡아주는 역할에는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이렇게 미리 나사를 끼워주고 얘를 그대로 이렇게 엎어가지고 이렇게 그대로 하면서 이 디스크 부분 들어가게 먼저 거기를 맞추고, 이렇게 맞춘 다음에 그 다음에 밑에 위아래 구멍을 맞춰서 자리를 잡아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 디스크 안에만 들어가 있으면 이제 조절하는 거는 그 후에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나사 부분은 조이면 되고, 저는 이제 짐바지가 걸려가지고 위쪽은 손으로 나사를 잠궈줘야 되는 상황이고, 밑에 쪽은 전동 드라이버를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 교체는 했고, 브레이크 한번 잡아보면 약간 잡히는 느낌이 들긴 하는데, 여기를 끌려서 잡을 수 있을 수준이긴 한데, 나중을 생각하면은 지금 이렇게 나사가 다 조여 있는 이 상태에서 최대한 좀 빡빡하게 잡히는 상태로 해놓는 게, 이 줄을 당겨서 작업을 좀 해놔야겠네요. 여기를 끌려면은 줄이 확 당겨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줄을 이렇게 잡은 상태로 끌려면 얘가 이제 움직일 수 있는 상태가 되는데, 여기죠, 아까 위치가. 그러니까 여기서 요거보다 조금 더 요 정도 가가지고
조여놓으면 되겠습니다. 아까는 요 정도 있었는데 지금 약간 요 정도 당겼죠. 그러니까 브레이크가 더 당겨진 상태인데 반 정도 잡으면 잡히는 상태라서 브레이크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 브레이크 조절은 이 안쪽에 아까 그 빨간 나사, 저 나사를 조여가지고 이제 완력을 조절할 수가 있는데 웬만하면 요걸 돌려가지고 그 브레이크 잡히는 정도를 조절하는 게 좋고, 줄 조절하는 나사들은 패드가 닳아진 것까지 잡을 수 있을 정도로 크게 움직이진 않거든요. 그래서 요걸 조여가지고 이제 양쪽에 그 간격을 조절해 주는 게 최고긴 하죠. 한 4분의 1 바퀴 요 정도면은 될 것 같아요. 지금 상태가. 괜찮네. 이 디스크 브레이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요만큼 있는 거를 이렇게 조여가지고 잡히는 거다 보니까 이 움직임이 크지 않거든요. 그래서 초반에 아예 약간 이 디스크에 닿게, 후반부터 너무 헐렁하게 해놓으면은 얘가 패드에 달아지는 것도 있고 뭔가 이렇게 줄이 조금 당겨지면서 조금 헐렁해지기 때문에 초반엔 상당히 빡빡하게 세팅을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 뭐 이렇게 디스크 브레이크 교체하는 방법을 한번 살펴봤습니다.